좀 어머니께서 좀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이는 그 배에 나온 모습을 보고 거기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쌤 김정우입니다. 우리 아이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정서와 발달 상태를 갖고 있나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과 사람의 마음, 우리 아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이들 그림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현장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아이들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아이들 그림의 특징을 알아야 왜 아이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 그림의 10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그림이 지금 있으시다면 영상이랑 같이 보면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단순성의 법칙입니다. 아이들이 대상을 가능한 한 간단하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입니다. 어른이야 복잡한 사물을 잘 관찰해서 그림 으로 표현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 몸을 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익숙한 방식, 패턴으로 표현하기에 간단하고 획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8세 남자의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축구 경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디서 단순성의 법칙을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뒷부분, 자, 관중들 표현 한번 볼게요. 점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7세 남자의 그림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림 보자면 온통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어요. 혹시 이거 뭐 빨간색 하면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근데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자, 유튜브 각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막 빨간색을 칠했어요. 두 번째는 지각성의 실수입니다. 보통 어른들이 나무를 그리게 되면 화면에 수직이 되게 그립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수평이 아닐 때도 90도로 서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지각성의 실수라고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나무를 그릴 때는 자, 이렇게 지면을 기준으로 수직, 중력의 방향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자, 나무가 이쪽 방향으로 나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또 한편으로 자, 여기 빌딩은 또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지각성의 실수라고 하는 것. 자, 이것도 지각성의 실수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경사가 좁고 자,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의인화 표현입니다. 아동화에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모든 사물에 생명을 부여해서 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그리려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의인화가 어디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렇죠. 자, 여기 자, 나비 얼굴에 보면 사람의 표정이 그려졌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이요. 자, 이건 6세 남자의 그림인데 자, 이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손가락 각각마다 얼굴 표정을 그려줬어요. 보니까 이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아빠 손가락, 뭐 엄마 손가락, 뭐 이런 손가락 가족이라고 표현했을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는 투시적 사고입니다.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동시에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실제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투시하여 그려줍니다. 자, 이 그림에는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기 엄마가 있고 여기 아이가 딱 있죠. 그러니까 엄마 배에 이제 아기가 있다라는 건 혹시 임신을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진 않고 좀 어머니께서 좀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이는 그 배에 나온 모습을 보고 거기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아기를 그렸다는 거예요. 자, 8세 남자의 그림인데 이렇게 보통 집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벽면에 가로막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풍경을 또 그려준 걸 또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공간의 동시성 표현입니다. 아이들 그림에는 시점의 제한이 없고요. 여러 혹은 모든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간혹 한 그림에 그려요. 자, 이 같은 현상을 공간의 동시성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신만의 주관적인 공간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의 아이 그림을 제가 왼쪽 어른의 시각으로 한번 표현해서 그려본 거예요. 자,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한 가지 시점에서 뭐 이렇게 가까이 있고 뒤에 중간이 있고 멀리 있는 근중원의 형태로 이제 그리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이런 위에다가 그냥 그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공간의 동시성 표현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제가 이제 왼쪽 그림을 이제 오른쪽으로 좀 바꿔본 거죠. 자, 보통 오른쪽처럼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가구들과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만, 자, 왼쪽 그림 보자면은, 자, 문이 벽면 위로 막 떠 있고, 막 의자가 이제 바닥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납작하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이들의 공간 동시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전개도식 표현입니다. 주관적인 공간 표현의 다른 형태인데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간의 제약 없이 펼치듯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 그림은 10세 여자의 그림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술 콘텐츠를 찍으면서 그렸던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뭐 이처럼 아이들은 자기가 뭐 상상하거나 이런 경험했던 것들을 그림 속에 막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준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자, 이런 지각성의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시공간의 동시 표현입니다.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사건을 표현하는 건데요. 자, 화면 어딘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장면이나 여러 상황을 한 그림에 같이 그리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이제 9세 남자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 화산 폭발을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자, 이 한 화면에 여기는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화산, 여기는 연기가 나고 있는 화산, 또 여기는 이제 화산 활동이 끝난 화산, 뭐 이런 것처럼 과거, 현재, 뭐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도 이제 9세 남자인데, 자,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실 때 이 순서, 선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 용사가 한 명이 있는데, 자, 이 용사가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용이랑 싸우다가 얘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지만 다시 올라가가지고 용이랑 싸워서 이렇게 용을 무찔렀다. 이런 내용들이 그림 한 장면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림의 동시성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영역 불가침의 법칙입니다. 그림에서 이런 각각의 사물들이 가능한 한 잘 보이기 위해서 아이들은 서로 침범하지 않으려고 공간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어디다 그림을 그렸다면 되도록 그 그림과는 안 겹치게 그리려는 경향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5세 여자애입니다. 굉장히 딱 봐도 찌그러져 보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엄마가 좋아서 엄마를 먼저 딱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빠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아빠 몸을 그려야 되는데, 엄마의 팔이 있네. 엄마 이게 방해되면 안 돼. 그래서 옆으로 쫙 이렇게 그려서 아빠가 찌그러진 걸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아빠가 또 찌그러지니까 옆에 덩달아 할머니도 찌그러지고 할아버지 토끼도 찌그러진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은 영역 불가침의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그림이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이제 10세 여자인데 여기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관객들이 딱 그려져 있고 여기는 딱 무대, 공연하는 사람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보통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조금 볼록볼록 올라올 수도 있는데, 자, 그림 보시면 딱 절대로 그 선을 넘진 않죠? 자, 이게 바로 영역 불가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공간을 채우려는 법칙입니다. 자, 말 그대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빈 공간에 그림을 그려 넣어 채우려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이들의 성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보통은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아는 것이 많은 경우 그림에 무언가를 그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뭔가 참 난잡하게 또 많이 그려져 있긴 하네요. 가족들은 또 물론이고, 보니까 여기 뭐 글씨도 보이고 영어도 보이는 것 같고, 뭐 하트, 뭐 공룡, 괴물, 뭐 여러 가지 것들, 아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그림 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10세 남자이고요. 자, 이 아이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보니까 칠판에다가 도시를 그리라고 하니까 빽빽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서 넣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자의적인 변형의 법칙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크게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별 의미가 없는 거는 작게 그리거나 아예 그리지 않기도 해요. 자, 이 부분 역시도 아이들 성향을 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10세 남자의 그림인데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막 자물쇠로 막 이렇게 잠겨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아이가 뭔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세 여자아이네요. 자, 어디가 강조가 좀 되어 있을까요? 자, 그쵸? 지금 눈과 손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이가 왜 그러는지 또 이유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9세 남자의 작품입니다. 자, 이게 뭘 그렸냐면 탱크를 그렸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탱크로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탱크에 포탑들이 막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포탑 수가 많아질수록 공격력이 세다는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아이들 그림의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언제 아이들 그림을 갖고 이 영상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봐보세요. 전에 몰랐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것들을 참고로 다음 영상에는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발달의 정도와 정서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단서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쌤 김정우였습니다.